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상간녀 남편의 유형 및 심리 분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상간녀가 유부녀일 경우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때 망설이는 이유는 상간녀의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해서 내 남편에게 걸어오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간남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상간녀 집안 부부와 아내분 집안의 부부가 남녀 혼합, 복식 경기 참여 선수들처럼 서로 협력하고 돈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핀 남편은 때려 죽이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내에 있는 사람이고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남편이랑 합심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이 지금 외도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밖에 있는 가족들하고 할 때는 합심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에는 바람난 남편들은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해서 상간남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너 때문이야! 너가 소송만 안 했어도 이러진 않았을 거야! 하면서 길길이 날뛰며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 취하, 강요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내가 남편의 자리는 비워두고 너무 힘들지만 아내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저처럼 바닥까지는 보이지 않고 인내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은 경우라면 그렇게 내 탓을 하던 남편도 곧 아내와 협력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부관계 회복 수순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상담을 하면서 아내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상간녀 남편의 심리입니다. 사실 역으로 보면 저희 카페에 아내 바람으로 괴로워하는 남편들의 심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유부녀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첫째도 바람기, 둘째도 바람기, 셋째도 바람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부녀 상간녀들 중에는 쇼윈도 부부거나 주말 부부 혹은 별거 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이 살아도 진짜 부부가 아닌 껍데기 같은 부부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을 나누게 되는데 지금 크게 4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유부녀가 바람을 핀 경우니까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이때 그 유부녀의 남편의 심리를 알아보는데 첫째는 먼저 외도를 남편이 한 경우, 둘째는 상간녀 남편이 경제적으로 폭망했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셋째는 상간녀 남편이 매우 착하거나 순한 경우, 넷째는 기타 예외의 경우로 나누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외도를 한 경우, 상간녀 남편이죠. 저희가 이미 남편 외도를 경험했듯이 상간녀의 남편이 먼저 바람을 피운 경우에는 부부 사이가 그닥 좋을 리가 없습니다. 좋을 리가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방황하는 상태에서 자신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바람기가 원래 있던 상간녀는 외로움을 채울 대상을 물색하기도 하고 우연한 기회가 생겨서 바람을 피우기도 합니다. 상간녀 부부 사이는 저희들이 예상하듯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쇼윈도 부부처럼 살아갑니다. 상간녀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주말에 외출을 해도 보통 바람이 먼저 난 상간녀 남편은 추궁하거나 책망하지 못하고 쏙은 타지만 지켜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 너 왜 밤늦게 다녀? 하면은 너 먼저 바람 폈잖아. 너나 잘해. 왜 신경 써? 신경 꺼! 이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간녀 소송을 했을 경우에 먼저 바람난 남편의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바람을 폈기 때문에 아내의 외도를 눈감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상간녀가 경제적으로 혼자 판결금이나 변호사 비용이 감당이 안 될 경우에 돈이 없어도 솔직히 말 안 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는 있는데 불륜의 당사자, 즉 여러분들, 아내분들의 남편이 뒤도 안 보고 들키고 나서 본처에게 돌아간 경우에는
그렇게 사탕 발림을 하고 본처 욕을 하던 놈이 내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남편도 먼저 바람 폈어. 이게 진짜 찐사랑이라 생각했는데 그 남자도 본처에게 돌아갔어. 이럴 경우는 상간녀는 복수심에 불타서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바람이 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라고 자책하게 만들고, 상간녀 남편 또한 자신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나 사건으로 무마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상간남 소송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남편이겠죠? 눈을 감아줍니다. 보통은 어찌 보면 가장 뻔뻔한 유형의 상간녀 남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이 또 소송을 제기한 우리 아내들에게 취하라고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태도를 취합니다. 솔직히 제가 남자라면은 내 아내랑 놀아난 상간남에게 난리를 칠 것 같은데, 일단 소송 취하에 그 권한이 있는 우리 아내들, 약하디 약한 아내들에게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먹혀들지 않으면 아내분들의 남편에게 당신 아내에게 소송 취하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어. 상간남 소송 곧 당할 거야! 라고 압박합니다. 그럼에도 상대 측 아내가, 여러분들이시죠? 취하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방송을 많이 들어서 절대 취하 안 합니다. 손 안 대고 코를 풉니다. 우리 아내들이 죽을 만큼 힘든 고통 속에서 돈과 시간과 감정 낭비를 하면서 보낸 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 즉 서증 그대로 붙여서 우리들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자신의 아내를 엄청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과정도 그닥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외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도 있고, 남자의 성향상 여자의 바람은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상간녀의 남편 심리 따위는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진실은 쪽 집안은 남편도 바람피고 아내도 바람핀 아장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간남 소송이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통 관계 회복을 하고 남편이 두 번 다시 바람 안 피우고 정신 차리고 그런 경우는 남편이 당할 만큼 당하고 잃을 것 다 잃은 경우였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상간녀 남편이 경제적으로 폭망했거나 경제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폭망한 경우는 대부분 주식이었습니다. 직업이 없거나 돈을 벌어도 상간녀보다 적게 버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호탕한 타입의 남편분이 많았고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살다가 경제력이 없어지면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상간녀가 밖으로 돌면서 바람이 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경제력이 없다고 바람이 다 나지 않는 건 아시죠? 부부가 협력해서 열심히 살면 돈은 금방 벌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바람기가 남편의 경제력을 문제 삼으면서 자책하게 만들고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자신의 외로운 것과 경제력이 없는 것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상간남 소송을 하든 하지 않든 상간녀 부부 사이는 정말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것과 외도한 행위는 가볍고 무거움,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외도 행위가 더 큰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외도한 아내에 대한 분노도 이런 경우 정말 크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 아내들이 경제력 없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혼을 목표로 두고 살아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때 남편의 심리는 주식을 투자했다는 자체가 어쨌든 일반적인 정서의 남자인 거죠. 그런데 좀 야망이 컸거나 돈에 대한 욕심이 큰 경우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한 건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정서였던 부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상간녀 남편이 매우 착하거나 온순한 경우. 막말로 무작정 믿다가 당한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이 아내 바라기들입니다. 바람난 아내를 둔 회원분들의 성향이 많은데요. 집안일을 엄청 잘 도와주고 육아로 힘들다고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풀고 온다는 아내의 말도 잘 들어주고 애들은 내가 재울게 잘 다녀와 라고 말하는 타입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바람을 안 피니까
아내가 바람 필 거란 생각은 1도 안 하는 거죠. 자상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보통은 꼼꼼한 성격이 많고 상간남 소송은 조용히 진행하지만 상간남의 아내의 연락이 와도 만나지 않고 저희 집 일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남을 박살내거나 물리적인 응징을 하기보다는 상간남 소송은 매우 적극적이지만 물리적으로 법 제도권 밖에 일을 하시는 거는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표면적으로는 바람난 아내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만 내면에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뇌를 합니다. 아내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 자신에 대한 자책감 등 모든 아픔을 혼자 감내하고 견디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부류의 남편들은 아무 곳에나 말도 못하고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을 떠벌떠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침착하게 검색을 해서 저한테 상담 신청한 경우가 많았고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만큼 본인의 고통도 아주 크고 많이들 아파하십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기타. 예외인 경우인데요.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 몇 가지 경우 말씀드릴게요. 아내분이 그 상간녀 남편한테 외도 사실을 알려주면 이 사실을 알려준 아내한테 그러세요? 이 현실 파악을 하거나 이게 좀 진정해서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걸 나한테 왜 말하냐고 막 이렇게 도지랄 발광을 하는 경우거든요. 이건 뭐 본인의 와이프 상간녀겠죠? 에게도 생활이 폭력이고 또인 거죠. 의외로 이런 유형들도 제법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유형은 와이프가 바람을 폈다라고 알려줘도 나 몰라라 하면서 SNS에 혼수라는 사진 올리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경제적 무능력, 외도, 찌질이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복합적인 상태로 기가 센 마누라에게 찍소리 못하고 살아가는 스타일입니다. 내면은 괴롭긴 하겠지만 별다른 액션도 안 한다는 거죠. 상간남 소송도 안 하고 와이프를 때려잡지도 않고 이때 제일 아내분들이 속타게 됩니다. 그 다음 기타로는 상간녀의 남편이 외도 사실을 먼저 알아차려서 상간남의 아내를 찾아와서 증거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촉도 빠르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증거 수집도 치밀하게 해서 소송을 준비하면서 둘 사이를 빨리 종료시키기 위해서 상대 측 배우자인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리는 경우입니다. 일단 심리라기보다는 상간녀 남편의 유형을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상간남 소송이 들어올까봐 망설이지 마세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냥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고 나면 그냥 그때 훔쳤는데 별일 없었는데 하고 또 훔치게 되는데 만약에 그 훔치는 모습을 보고 그쪽 주인이 나를 경찰서에 신고하면은 호되게 당하고 경찰서에 끌려가잖아요. 그 뜨거운 맛을 봐야지만 2번 다시 그 일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드렸지만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답도 아니고 저는 그냥 상담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상간녀의 남편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아내분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하시는데 아내분이 찐님 없이 캔디님이 되게 외롭게 느껴지고 조용하다라고 하는데요. 저 혼자 방송하는데 미치지 않은 이상 까불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다음에는 다른 아내분을 모셔서 재밌게 티키타카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묻지마 캔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